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조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시면 강제조정 결정, 또 화해공고 결정이라는 문서를 갑자기 법원에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강제조정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화해공고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의 신청하면은 이제 법원으로부터 불이익이 생기는지, 조정이 좋은지, 판결을 받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 전략적으로 화해 조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판결까지 가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간소송 절차에서 화해공고 결정, 강제조정 결정은 무엇인가요?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인적사항 조회한 후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는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이 진행됩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바로 조정사건으로 접수해서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진행하기도 하고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조정기일에서는 위자료 금액,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포기, 연락 만남 시 위약벌 조항을 기재하는 식으로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자료 2천만 원,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포기, 향후 원고 배우자와의 일체의 연락 만남을 하지 아니한다. 위반 시 1회 1,000만 원 등 내용을 기재하고 조정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보통 2천만 원이 선고된다고 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1,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 포기 조항을 기재하고 1,000만 원만 위자료 지급하는 걸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원고 입장에서는 그냥 판결을 받고 그 반을 돌려주고 말지 조정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다만 원고도 위 금액에 조정을 원하는 경우는 위자료 금액보다는 배우자하고 피고가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위약벌 조항을 확실하게 기재하고 조정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금액도 낮고 조정을 할 만한데 계속 연락 만남을 한다면 위약벌 조항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고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조정이 불성립하였는데 의견 차이가 일부 있다면 조정위원이 이제 판사님께 보고해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원고 피고 모두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다면 확정되고 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됩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강제조정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또는 강제조정 결정은 조정을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둘째, 화해공고 결정,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판결 대신 조정이나 화해공고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우선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소송 기록을 검토해서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조정 성립 시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항소 등으로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기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구상금 청구 포기, 연락 만남 시 위약벌 조항을 기재할 수 있어서 조정을 진행하게 되고,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고 싶어서 소장 접수 전에 합의하시거나 소송 절차에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셋째, 반드시 화해 혹은 조정을 해야 하나요? 명칭이 강제조정 결정이라고 해서 법원의 결정을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이의 신청 시에는 법적인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불이익이 없지만 피고가 이의 신청 시에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서 강제조정 결정보다 높은 금액이 위자료 판결로 선고되기도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고 이후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진술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판사님에 따라서 기일 내에서 화해공고 결정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이때는 강제조정 결정과 마찬가지로 화해공고 결정을 해보고 원고 또는 피고가 이의 신청하면 화해공고 결정 효력이 없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사님에 따라서는 화해공고 결정 금액이 판결 금액하고 같다고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화해공고 결정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원고 입장에서는 판결을 꼭 받고 싶다면 이의 신청에도 크게 불이익이 없지만, 원고가 이의 신청 안 하는데 피고만 이의 신청하면 위자료 금액에서는 불이익이 없더라도 소송 비용이 이제 피고 부담으로 나온다든지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넷째, 화해 공고 결정 조정 시 주의사항은 화해 공고 결정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뭐 항소를 하거나 재심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조정 또는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아들일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번 조정을 하고 다시 판결을 받고 싶다는 분들도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이를 다시 무효로 하고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해 공고 결정, 강제 조정 결정의 의미와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의사항, 그리고 이의신청 전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